번에 합격하기 전산회계 1급 원가회계 첫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원가회계 관련돼서 이제 우리가 시험에 문제 나오는데요. 원가회계 관련돼서 총 15문제 중에서 재무회계가 8문제 정도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원가회계가 6문제 정도. 그러면 8문제, 6문제니까 이렇게 나오고 나머지 부가가치세 회계가 2~3문제 정도 이렇게 해서 우리가 15문제 이렇게 이제 이루어지죠. 자, 일단 먼저 우리가 이 원가회계 특징에 대해서 좀 볼 거예요. 자, 원가회계는 이렇게 재무회계 측면과 관리회계 측면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는 욕심쟁이 같은 친구예요. 자, 우리가 이 재무회계는 외부 이해관계자들한테 공시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재무회계다 이렇게 분류한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 관리회계는 내부 이해관계자, 즉 내부 이해관계자는 경영자나 직원들을 얘기하잖아요. 그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원가회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외부 이해관계자한테 공시하기 위해서 하는 재무회계의 측면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자, 우리가 기업의 재산 상태나 또 경영 성과를 알아보기 위해서 재무 상태 변화 또는 손익계산서를 작성을 했고, 그 외에 재무제표라는 것을 작성을 했잖아요. 자, 그 재무제표 안에는 제품의 제조 원가, 얼마에 만들었는가, 또 기말재고자산 이런 것 등이 이런 재무제표에 다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원가액에서도 우리가 이런 부분을 알아야지만 원가를 산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다 포함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관리액의 측면은 내부 이해관계자라는데 경영자나 직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원가를 통제한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내가 물건을 하나 만들려고 그래요. 근데 A라는 물건을 만들려고 했더니 지금 보니까 물건을 만들 때에는 어떤 것이 필요한지 한번 보자고요. A라는 제품을 만들려고 한다. 그러면 일단 제일 먼저 누가 있어야 되겠어요? 사람이 있어야 되겠잖아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가 그거에 대한 재료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계라든지 이런 전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만 돼요. 모든 제품을 만들려면. 그지 않나요? 재료가 있어야 되겠고요. 그죠? 재료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기계나 제조, 이런. 그 다음에 사람 이렇게 들어가죠. 항상 세 개의 그 조건이 이루어져야지만 제품을 우리가 완성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중국산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쑤시개 한번 들어봅시다. 자, 우리가 다이소 같은 데서 이쑤시개 한 통에 얼마씩해요? 1,000원씩 한다고 한번 해봅시다. 자, 여러분들한테 아마 1,000원 줄게 이거 이쑤시개 만들어봐 그러면 아마 안 만들걸요? 그죠? 우리나라에서도 이 1,000원 가지고 도저히 만들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쑤시개를 만들려고 했더니 1,500원에 만들 수밖에 없더라. 그러면 이거 팔려요, 안 팔려요? 안 팔려요. 가격 경쟁력에서 떨어지다 보니까 절대 팔리지가 않겠죠. 그러면 이거 만들어야 돼, 만들지 말아야 돼? 안 만들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원가의 통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예산 편성을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예산을 짜잖아요. 그래서 그 예산이 생각보다 많이 나왔거나 아니면 이런 문제점이 있거나 그러면 이런 것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거죠. 또 예산을 짜야 우리가 어떤 그 금액을 집행을 할 때 어느 정도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특수 의사결정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이런 경우 있잖아요. 우리가 핸드폰이다라고 했을 때 핸드폰 중에서도 핵심 기술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외에 겉에 예를 들어 플라스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핵심 기술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제조하고 이런 것들은 어때요? 우리 삼성 같은 경우에 필리핀이나 베트남 이런 데다가 공장을 지어가지고 인건비가 싸니까 그런 데다가 맡기는 게 오히려 원가를 절감할 수 있죠. 그러면 핵심 기술은 어디서 만들어요? 대한민국에서 보안을 철저하게 해서 나중에 결합을 하잖아요. 자, 이런 것들
그런 의사결정을 우리는 이제 특수 의사결정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많죠. 뭐 OEM 방식을 한다든지 또 하청을 준다든지 뭐 이런 것 등이 우리가 특수 의사결정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원가를 정보 제공하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 관리회계 측면인데 이처럼 이 원가에게는 재무회계 측면과 관리회계 측면 모두를 다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원가에 대한 분류 정리를 보게 되면 자, 추적 가능성, 추적이다라는 얘기는 얼마인가 측정 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측정이라는 얘기는 금액이 얼마 이런 얘기죠. 금액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직접비하고 간접비로 나누게 되거든요. 자, 추적 가능성에 대해서 직접비하고 간접비인데 직접비는 직접 그 물건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것 등이 주요 그 주인공 같은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 영화 제작에서는 주인공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주인공만 가지고서 영화를 못 만들잖아요. 뭐가 있어요? 그죠? 보조 그 하는 사람, 엑스트라 이런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을 우리가 간접비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만약에 예를 들어 중국집이다. 제일 중요한 사람이 누구예요? 주방장이죠. 주방장은 직접비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간접비는 누구예요? 서빙도 하고, 배달도 하고, 이런 사람을 우리가 이제 간접비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재료 중에서도 한번 봅시다. 재료에 보게 되면, 우리가 제일 중요한 된장찌개를 한번 끓여본다라고 한번 해볼까요? 자, 이 된장찌개 가장 중요한 재료가 뭐예요? 된장이잖아요. 그 다음에 그 외에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게 뭐가 있어요? 무슨 뭐, 감자가 들어간다. 또 두부가 들어간다. 뭐, 기타 여러 가지 재료가 들어가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김치찌개를 끓인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김치찌개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김치죠. 근데 김치만 넣고 끓이면 맛이 없잖아요. 여기에도 마찬가지, 요런 그 간접에 해당하는 것들을 집어넣을 수 있잖아요. 두부나 무슨 뭐 여러 가지. 자, 그러면 얘네들은 여기도 들어가고 된장찌개도 들어가고 김치찌개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친구들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간접비라고 하는 것이고 이런 된장이나 김치 이런 것 등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직접비다. 이렇게 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김치 1kg를 집어넣었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김치 1kg는 얼마라는 금액을 알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 파가 있다. 자, 파 2,000원짜리지만 된장찌개도 집어넣고 김치찌개도 집어넣고 무슨 찌개도 집어넣고 이렇게 집어넣어요. 그러면 우리가 송송송 썰어서 뭐 몇 그램 재는 게 아니라 한 주먹씩 쭉쭉쭉 집어넣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금액이 정확하게 얼마씩 들어갔는지 알 수가 있다 없다? 없단 말이에요. 이런 것 등이 간접비의 특성이다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래요. 그 다음 이제 원가 행태에 관련돼서 우리가 봅시다. 행태는 행동 개시에 이렇게 행동, 즉 움직임이거든요. 움직임에 따라서 변동비냐, 고정비냐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 집세 같은 경우는 매월 어때요? 일정하죠. 그리고 우리가 공장 집세 같은 경우 어때요? 일정하게 내야 되잖아요. 임차료는. 그죠? 이런 것들은 고정비요. 또 감가상각비라든지 보험료 이런 것들은 매월 똑같은 이런 형태에서 발생하는 거죠. 그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고정비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변동비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재료 같은 경우 한번 볼까요? 손님이 많이 왔어요. 그러면 많으면 재료도 많이 소비가 되겠죠. 또 인건비도 사람이 많으면 손님이 많으면 당연히 알바생이라든 직원도 많이 채용해야 되잖아요. 자, 이렇게 우리가 변동비의 대표적인 친구는 재료비하고 노무비를 얘기해요. 그러면 고정비라고 하는 것은 일정하게 발생하는 우리가 여기서 노무비는 인건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고정비는 이렇게 일정하게 발생되는 것을 얘기한다. 그래서 원가 행태에 관련돼서 발생되는 것은 변동비와 고정비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 두 가지, 변동비하고 고정비 두 가지가 한꺼번에 발생되는 것을 우리가 혼합비 또는 혼합원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또 준변동비와 준고정비로 우리가 이제 구분할 수 있는데
준변동비는 어떤 거냐면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택시를 탔어요. 그러면 택시를 타게 되면 제일 먼저 우리가 뭐가 눈에 들어오죠? 그렇죠. 택시 계기판이 제일 먼저 들어오죠. 그럼 거기 계기판에 가장 중요한 뭐가 찍혀 있는 걸 볼 수 있냐면 기본요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기본요금이 어떻게 돼요? 요즘 택시를 안 타서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자, 4,000원 정도가 된다라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기본요금이. 근데 택시는 기본요금이 끝나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많이 타면 탈수록 택시요금이 많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럼 요 4,000원은 우리가 택시를 타는 순간에 발생하는 비용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고정비. 그럼 많이 타고 다니면 타고 다닐수록 택시비가 늘어나잖아요. 자, 이만큼을 우리는 변동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택시비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고정비와 변동비가 동시에 발생하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준변동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준변동비는 고정비와 변동비가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럼 준고정비는 어떤 것이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준고정비. 자, 준고정비는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고정비는 일정한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보험료를 자, 여기는 이제 보험료라고 하고요. 여기는 재고자산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재고자산이 자, 뭐 예를 들어서 자, 여기 10억이었다. 그럼 보험료가 100만 원이었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재고자산이 있으면 보험을 가입을 하게 되면 도난을 당했을 때 어떻게 돼요?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10억일 때는 보험료가 1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자, 이 회사의 재고자산이 또 늘어났어요. 20억으로. 그럼 당연히 보험도 어떻게 될까요? 더 비싸게 가입을 해야 되겠죠. 200만 원에. 그죠? 그 다음에 재고자산이 또 30억이 됐어요. 그럼 당연히 어떻게 돼요? 보험료도 늘어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계단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게 바로 뭐라고 한다? 우리는 준고정비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요런 그 원가를 분류하는 그런 개념들을 머릿속에 좀 담아 두시고.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조업도에 관련돼서 우리가 볼 건데요. 조업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조건적인 그런 부분이에요. 우리가 그 생산을 할 때 있어서 무슨 생산 조건, 생산량이라든지 또는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생산 외에도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조업도는 생산량, 판매량 뭐 이런 하나의 기준점 같은 것을 우리가 조업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때 원가라는 개념과 단위당 원가 이 두 가지 개념으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총 원가 개념일 때 변동비일 때는 우리가 증가하고 단위당 원가는 일정하게 되고요. 고정비일 때에 우리가 원가일 때는 일정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단위당 원가일 때는 증가 만나. 자, 요 내용이 이 표로만 보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래프를 갖다가 보고서 설명을 할 건데 요 내용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된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보면 원가 행태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직접비하고 변동비에 관련돼서 나오겠죠. 그죠? 자, 여기 보면 원가, 이 Y축을 우리가 이제 원가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자, 그럼 두 가지 볼게요. 고정비일 때 하고 변동비. 그죠? 우리가 고정비, 변동비. 그죠?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행태일 때 고정비하고 변동비 이렇게 두 가지를 볼 거예요. 그러면 원가일 때 한번 보겠습니다. 고정비는 항상 일정하게 나오는 게 집세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집세 계약을 했어요. 어떻게 매월마다 10,000원씩 내기로 했다. 그러면 매월마다 10,000원씩 꼬박꼬박 내는 거 맞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X축에 있는 것을 생산량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100개를 생산을 하던 200개를 생산하던 집세는 항상 얼마예요? 10,000원이죠. 0개를 생산해도 집세는 얼마예요? 10,000원이잖아요. 자, 이런 형태가 바로 고정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경우 있잖아요.
자, 이것을 단위당 원가로 따져보자고요. 자, 10,000원일 때는 100개로 나누게 되면 얼마가 나오는지 계산 한번 해볼까요? 자, 10,000원일 때, 자, 10,000원을 100개로 나눴다 하면 얼마 나오죠? 100원.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러면 10,000원일 때, 자, 200개로 나누게 되면 얼마 나와요? 50원 나와요. 그죠? 금액이 점점 줄어드네요. 그죠? 하다 보니까 단위당 원가는 어떻게 된다? 체감한다 또는 감소한다 이렇게 되죠. 100원일 때는 100원, 50개일 때는 50원 이렇게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체감하거나 감소가 된다. 뭐일 때는? 단위당 원가일 때는. 그래서 시험 문제에 총 원가 또는 원가일 때 고정비는 일정하고 단위당 원가일 때의 고정비는 체감한다 또는 감소한다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이 이 그래프를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지만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문제는 회계 1급이나 세무 2급에서 무조건 잘 나오는 문제다 보니까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여기 문제도 같이 한번 볼까요? 변동비 해보겠습니다. 변동비는요, 재료비하고 뭐가 있어요? 노무비가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자, 손님이 많으면 재료나 인건비가 많이 발생한다라고 했었어요. 예를 들어서 100개를 만들었다. 그러면 10,000원이 들어갔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얼마 나오죠? 100원.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단가가. 단위당 원가가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2만원 나누기 200개 해도 100원. 그죠? 3만원 나누기 300개 해도 100원. 단위당 원가는 얼마? 100원씩 일정하게 나오게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변동비일 때 단위당 원가는 일정하게 나타나게 되고, 변동비일 때 원가 개념은 이렇게 나오는 걸 우리는 비례한다라고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시 앞에 돌아가서, 자, 어떻게 돼요? 변동비일 때는 어떻게 돼요? 비례한다라고 그랬죠? 비례하고 증가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가. 그죠? 하지만 단위당 원가는 어떻게 됐어요? 일정하게 나왔죠. 고정비일 때는 일정하게 나왔지만 원가일 때는 어떻게 됐어요? 체감하게 되죠. 단위당 원가는 증감한다는 얘기는 체감한다 또는 감소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런 내용이에요. 이런 것 등이 우리가 시험 문제로 나오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정확히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프 반드시 이해하셔야 돼요. 다시 변동비일 때 원가 또는 총원가일 때는 비례하고 변동비일 때 단위당 원가는 뭐라 했어요? 일정하다. 고정비일 때 총원가는 일정하고 고정비일 때 단위당 원가는 체감하거나 감소하거나 이렇게 한다는 거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의사결정 여부에 시험에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기회원가와 매몰원가에 대해서 많이 나오거든요. 자, 기회원가라는 얘기는 반드시 두 가지 선택대안이 있어야 된다는 게 조건입니다. 자, A하고 B하고 이런 얘기예요. 두 가지 선택대안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A를 선택하면 제가 100원을 드리고 B를 선택하면 10원을 드립니다. 라고 했어요. 그럼 당연히 여러분들은 어느 걸 선택해요? 자, A를 선택하고 B를 포기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회원가는 바로 자, 포기함으로써 10원만큼은 내가 뭐가 됐어요? 상실돼 버렸죠? 10원만큼 얻는 것을 없어진 꼴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자, 포기함으로써 상실되는 원가를 우리는 기회원가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기회원가는 얼마? 그러면 얼마? 10원 이렇게 대답하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메모론가라고 하는 것은 묻혀버렸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메모론가하고 같은 말이 취득원가 또는 역사적 원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미 과거 속에 묻혀버렸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10년 전에 건물을 100억 주고 샀어요. 그럼 지금 10년이 지난 후잖아요. 자, 이 건물이 500억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여기에서 메모론가는 뭐예요? 100억이죠, 100억. 과거 속에 묻혀버린 그 원가를 우리는 메모론가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현재 이 건물 비슷한 거로 살려면 의사결정을 할 때 500억을 해야지 100억은 택도 없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없겠죠. 매번 원가는. 왜? 지금 이 건물을 사려면 500억 줘야지만 되는데 100억이라고 하는 옛날 가격은 어때요? 의사결정하고 전혀 관계가 없죠. 행사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 다음 이제 원가의 구성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는데요. 이런 문제 시험 문제 계산형으로 많이 줘요. 주는 문제로 나오는데요. 틀리면 안 되겠죠. 자, 기본적인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가는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직접 제조 경비가 있어요. 아까 우리가 재료가 있어야 되겠고요. 사람이 있어야 되겠고, 그죠? 그 다음에 경비가 있어야 되잖아요. 기계라든지 전기료, 뭐 수도료, 뭐 이런 것 등이 제조 경비예요. 자, 이 세 가지를 옛날에는 우리가 원가의 3요소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있어야지만 되는데요. 전부 다 무슨 비예요? 직접비죠? 직접비. 직접비들만 모았다 직접 원가라고 해요. 그래서 이 직접 원가를 우리가 다른 말로 기초 원가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김치찌개를 끓일 때 김치만 넣고 끓이면 맛이 없잖아요. 보조. 자, 어떤 게 있어요? 뭐 두부도 넣기도 하고, 그 다음에 파도 넣기도 하고, 고추도 집어넣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집어내야 더 오히려 김치찌개가 맛깔지게 되겠죠. 그죠? 물론 된장찌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찌개들은 직접비만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간접비도 들어가는데 이 제조 간접비에는 어떤 게 있느냐? 간접 재료비, 또 간접 노무비, 간접 경비들이 있어요. 자, 간접 재료비는 어떤 게 있어요? 아까 같이 얘기하는 거. 김치찌개 김치는 뭐가 돼요? 직접 재료비가 되지만 두부 같은 경우는 뭐가 돼요? 간접 재료가 되는 거죠. 또 사람도 중국집에서 주방장은 직접 노무비가 되지만 자, 뭐 홀서빙을 했다가 배달도 했다가 설거지도 했다가 이런 사람은 뭐라고 한다? 우리는 간접 노무비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그 제조 경비는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특별한 거 아니면은 간접 재료비라고 하는데 자 이렇게 간접 재료비, 간접 노무비 이런 간접 경비를 묶어서 우리는 뭐라고 쓰냐면요 제조 간접비다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이렇게 제조 간접비하고 직접 원가를 더해서 물건을 만드는 데 쓴 돈이다 라고 해서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조 원가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 제조 원가가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우리가 물건 제품을 만들었으면 물건을 판매하기 위해서 들어갈 거 아니에요. 어떤 게 있어요? 매장도 구해야 되고 직원 월급도 줘야 되고 그죠? 이런 것 등이 우리가 판비라고 하는 거죠. 판매하기 위해서 들어간 돈, 또 관리하기 위해서 들어간 돈. 그럼 여기다가 판비를 더하게 되면 우리가 바로 판매 원가, 즉 총원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총원가에서 당연히 여기다 뭘 붙여야 되겠어요? 이익을 붙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때 우리가 판매 가격이 나오는데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매출액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재무회계에서 매출액이다 또 매출 원가다 이런 걸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 판매 원가가 바로 하나의 매출 원가가 되고 요 이익이 매출 총이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이제 시험 문제에서는 이 계산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여기 보면 차변에서 대변으로 보내면 이렇게 계산하는 형태로 들어가게 되면 1 플러스 이익률로 곱해주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거꾸로 구하는 거 있죠. 이렇게 반대쪽에서 판매 가격에서 자료를 주면서 이렇게 거꾸로 구하는 거. 이럴 때는 나눠주는 거예요. 1 플러스 이익률로. 자, 그래서 차변에서 대변에 갈 때는 곱하고 자, 대변에서 차변에 올 때는 나눠준다. 이런 개념. 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원가관리회계의 가장 먼 설명이 잘못된 것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자, 여기 보면 원가 정보를 제공하거나 또 경영계획 수립을 통제하거나 하는 원가 정보도 제공을 하고요. 예산과 차이 분석을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외부 이해관계자들에게 기업 분석을 위한 원가 정보를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물론 이 원가 관리회계잖아요. 이 원가 관리회계는 내부적인 그런 성질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외부라는 말이 틀렸다 이런 얘기예요. 두 가지 성질을 갖고 있지만 여기에 원가 회계가 아니라 원가 관리 회계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원가 회계면 몰라도. 그래서 이런 게 있다. 기계장치에서 이런 얘기예요. 자, 취득원가 100만 원짜리인데 고장이 냈다. 대안 1은 기계를 수리해서 재사용을 하면 35만 원의 수선비가 투입돼야 되고 폐기할 경우에는 15만 원만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지금 두 가지 선택 대안이죠. 그죠? 자, A안을 선택할 것이냐, B안을 선택할 것이냐. 이런 얘기예요. 구입에 60만 원을 소요된다고 한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이 물어본 게 뭐예요? 메모론가죠. 메모론가. 그래서 이 회계는 앞부분에 있는 문제, 앞부분에 있는 내용과 뒷부분에 있는 문제를 읽어봐야 돼요. 메모론가를 물어봤어요. 그럼 제가 아까 메모론가는 취득원가, 그죠? 역사적 원가 이런 얘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예요? 100만 원이 바로 뭐가 된다? 메모론가죠. 중간에 있는 내용들은 뭐예요? 기회원가처럼 문제를 쓱 혼동하게 만들어 놓은 그냥 함정이죠. 함정. 그죠?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원가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골라라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한번 볼까요? 제조 원가는 직접 재료 원가, 직접 노무 원가, 간접 원가를 말한다. 맞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제 많이 앞으로 할 건데 제조 원가는요. 자, 제조 원가. 물건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원가요. 직접비하고 뭐가 들어간다고요? 간접비가 들어간다는 거. 그럼 직접비는 뭐가 있다?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간접비는 간접 재료비, 간접 노무비, 간접 경비가 있다.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면 직접 자 경비는 어떻게 됩니까? 근데 직접 경비는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여기 이렇게 생략을 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뭘 한다? 제조 원가다. 맞는 얘기가 되는 거죠. 직접 재료 원가는 기초 원재료에다가 단기 재료 매입액을 더해서 기말 원재료를 차감한 거다. 자, 이거 우리가 재무회계에서 매출원가 계산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자, 우리가 재료비 소비액을 구하는 거거든요. 재료비 소비 얼마를 썼는가. 그러면 기초에 매입액을 더해서 기말에 남은 것을 빼주면 재료비 소비액을 구한다는 거. 그 다음에 제품의 생산량이 증가하여도 관련 범위 내에서 제품의 단위당 고정 원가라고 그랬죠. 그죠? 단위당이라고 그랬어요. 단위당 고정 원가는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총 원가는 일정하다고 그랬죠. 근데 우리가 고정비에서의 단위당 원가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이런 형태가 나오잖아요. 체감하거나 감소한다. 이렇게 나와줘야 되는데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단위당 원가의 고정 원가는 뭐한다? 일정이 아니라 체감하거나 감소하다. 이렇게 해서 나와야 되는데 틀렸죠. 그죠? 혼합원가는 조업도의 증감에 발생하는 고정비와 고정비의 변화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증가하는 변동비 구성된 원가이다. 혼합원가는 두 가지가 섞여 있는 거죠. 그죠? 고정비하고 변동비. 그 다음에 제품의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제품 단위당 고정원가도 어떻게 한다? 단위당 고정원가는 어떻게 돼요? 감소하는 거죠. 단위당 고정비는 감소한다. 이렇게 써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시험 문제 나온 거에 우리가 많이 나오는 것들. 지금 여러분들 원가에게도 시험에 많이 나왔던 기출 문제를 제가 여기다 이렇게 써놓은 거거든요. 잘 보셔야 돼요. 자, 용어 하나만 좀 배우고 들어갈게요. 자, 우리 이제 뭐가 나오냐면 바로 가공비에 대한 거를 배울 거예요. 가공비. 자, 여기 이제 가공비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여기에 얘기한 대로 가공할 때 들어간 돈이에요. 그죠? 그럼 가공하려면 누가 있어야 돼?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럼 사람이 들어가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간접비가 들어가는 경우를 우리가 가공비라고 해요. 그러면 가공비는 노무비하고
뭐가 들어간다? 제조 간접비 두 개 더한 것을 가공비라 합니다. 그러면 재료비는 해당이 없는 거죠. 그죠? 노무비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간접비죠. 또 간접비죠. 자, 변동비, 고정비 다 포함하면 간접비예요. 요 세 가지를 더하면 우리가 가공비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됐습니다. 자, 다음 문제도 볼까요? 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이렇게 했는데, 직접 노무비는 여기 보니까 가공원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틀렸죠? 포함하잖아요. 아까 지금 방금 전에 가공비는 뭐하고 뭐라고 그랬어요? 직접 노무비하고요. 제조 간접비를 더한 것을 우리가 가공비다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직접 재료비는 기초원가, 기초원가란 얘기는 뭐예요? 직접 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직접 원가를 기초원가라고 하고요. 기초원가는 뭐하고 뭐다? 시작.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를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직접 재료비는 기초원가와 가공원가에 모두 해당이 된다? 틀렸죠. 가공비는 안 되죠. 가공비는 제가 노무비하고 제조간접비만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자, 매몰원가는 묻혀버린 거죠. 의사결정할 때 미친다? 안 미친다고 그랬는데 미친다고 그랬으니까 틀렸죠. 4번 직접 관련이 없는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자, 하는 것을 우리는 비제조원가다라고 해요. 우리가 물건 만들 때 관련 없는 그런 원가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비제조원가다라고 하는 거 맞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 문제도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원가의 행태 이렇게 나와있죠. 고정비하고 변동비 이렇게 얘기했어요. 변동비의 도표로 우리가 알맞게 짝지어진 것. 그러면 일단은 원가라는 거와 단위당 원가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될 거예요. 그럼 변동비는 뭐뭐가 있었다고 그랬죠. 제가 재료비하고 노무비가 변동비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럼 얘네들은 뭐뭐 하면 뭐뭐 한다. 비례 형태를 취해요. 이래서 손님이 많으면 재료비도 늘어나고 인건비도 늘어난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래서 원가 개념일 때는 이렇게 비례하는 형태가 이루어지는 이런 형태가 바로 원가 개념이죠. 단위당 원가는 어떻게 돼요? 자, 이렇게 일정하게 나온다고 그랬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만 원이 나왔다. 100개를 생산하면 그건 단위당 원가는 얼마? 100. 2만 원이 나왔다. 자, 200개를 생산했다는 이래도 100. 그래서 100원만큼이 일정하게 나오잖아요. 단위당 원가일 때. 뭐 변동비일 때. 그래서 같이 묶여진 것은 뭐하고 뭐다? 가와 답은. 자, 요게 정답이 되는 거죠. 자, 이런 형태로 시험 문제가 나오니까 그 점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 문제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기초원가. 자, 일단 기초원가서부터 볼까요? 아까 제가 기초원가는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를 더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 원재료 매입액은 아니죠. 실제로 소비한 금액, 직접 재료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 두 개 더한 것을 우리는 기초원가다 또는 이것을 우리는 직접 원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두 개 더하니까 얼마 나왔어요? 65만원이 바로 기초 원가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가공원가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직접 노무비와 그 다음에 제조간접비 두 개를 더한 거다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면 직접 노무비는 25만원이었고 나머지 간접재료비, 공장 전력비는 전기요금이에요. 또 공장에 대한 임차료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라고 하냐면 간접비거든요. 그럼 간접비들 더해보자고요. 10만원 하니까 25만원 나와 있고요. 또 여기 노무비 25만원 더하니까 자, 여기 가공원가는 얼마다? 50만원이 되겠네요. 그러면 아까 제가 제조원가는 직접비하고 간접비하고 더한 것을 제조원가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직접비는 제가 뭐하고 뭐가 있다? 그쵸?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조원가를 더해보자고요. 그러면 직접 재료비 40만원. 그죠? 그 다음에 직접 노무비 25만원. 그 다음에 제조간접비는 얼마예요? 25만원.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총 얼마가 됩니까? 50만원하고 더하니까 90만원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그게 몇 번? 3번. 이렇게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 아주 시험에 잘 나오는 문제 유형이죠. 그죠? 너 개념을 알고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다음 원가 행태에 관련돼서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지금 요건 뭐예요? 계단 형태로 나왔죠? 고정비인데요. 무슨 고정비? 준고정비에 해당하는 거죠. 자, 그래서 1번이 아니라 준고정비니까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원가와 추적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나와 있는데, 추적이란 얘기는 우리가 금액을 알 수 있느냐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직접비와 간접비로 우리가 구분하는 게 추적 가능성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다음 원가의 행태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봤죠. 그럼 여기 그림을 보니까 이렇게 0점에서부터 시작한 게 아니라 약간 떨어졌죠, 그죠? 자, 요거는 우리가 뭐라고 한다? 고정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이만큼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 변동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정비와 변동비를 다 포함하는 것을 우리는 준변동비다라고 제가 설명을 했었어요.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자, 한번 또 볼까요? 재무회계 분야에 관리회계 분야로 나눌 때 관리회계 분야에 해당하는 회계정보의 항목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보통 이 관리회계는 성과평가에 기준점을 두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나머지 재무상태나 또 현금 흐름표, 또 그 자본의 자본 변동표 이런 것 등은 재무회계에 관련된 재무제표잖아요. 하지만 이런 성과평가 같은 경우는 관리회계 개념에서 바라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우리 원가관리회계 처음에 기본 개념 배웠는데 자꾸 내 걸로 만드는 연습을 하셔야 되겠어요. 자, 수업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